안녕하세요. 미라. 저는 시장과 기술에 관심이 많은 더밀크 개발자 백승호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핫한 기업 8개를 뽑은 실리콘 A.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다룰 기업은 세계를 장악하고 있고 저희의 삶 속에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는 기업 구글입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방송 대본도 구글 닥스로 제작한 건데요. 현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기업, 바로 구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구글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단순히 검색만 하는 그런 사이트라고 생각하진 않으신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을 할 때 구글 미트를 사용하고 직장인들은 재택근무를 할 때 거의 모든 구글 서비스를 사용합니다. 저만 해도 업무용 이메일로 지메일을 사용하고 문서를 작성할 때 구글 닥스에서 사용을 하고 파일을 구글 드라이브로 공유를 하고 정말 거의 모든 구글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구글 하면 빠질 수 없는 서비스들이 있죠. 바로 유튜브와 검색입니다. 이제 영어로 검색하다는 표현이 구글 이시 될 만큼 구글은 어느 순간부터 저희 삶 속에 아주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대유행은 구글 서비스에 아주 폭발적인 증가를 가져왔는데요. 온라인 검색, 그리고 클라우드 이용, 이메일 사용량 이를 넘어서 다양한 구글 서비스 사용까지 아주 거의 모든 분야에서 사용량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거의 모든 분야의 사용량이 늘어났으니 아주 돈도 많이 벌었겠죠? 구글의 어메이징한 2분기 실적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글의 2분기 깜짝 실적은 팬데믹이 만들어줬다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이번 2분기 들어서 백신 보급이 확대되고 이를 통해 소비 심리가 풀리고 많은 기업들이 광고 집행을 하면서 광고 매출이 아주 급증했습니다. 2분기 광고 매출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무려 70% 가까이 증가한 504억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58조 4,04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유튜브 매출도 아주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2분기 유튜브를 통한 매출액은 70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83%, 무려 2배나 증가했습니다. 이는 넷플릭스의 분기 매출과 비슷한 수준인데요. 구글의 단일 사업 부문, 그 유튜브 매출이 어떻게 한 기업, 넷플릭스의 전체 매출과 맞먹을 수 있을까요? 구글이 얼마나 큰 회사인지 감이 좀 오시나요? 더 놀라운 점은 구글의 이런 성장세가 광고 그리고 유튜브 등 기존 사업 부문에만 집중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미 이렇게 잘하고 있고 많은 부분에서 잘 했는데 아직도 구글은 배가 고픈 것 같습니다. 이는 정말 좀 너무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구글은 새로운 먹거리로 숏폼 동영상 서비스로 잘 나가는 틱톡에 대응하기 위해 유튜브 숏을 선보였습니다. 7월에는 인도의 동영상 커머스 업체 심심을 인수해 이커머스 분야에도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는 이 분야에서 잘 나가고 있는 기업, 아마존을 견제하기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겠죠. 새롭게 떠오르는 구글의 성장 동력인 클라우드 부문도 아주 눈에 띕니다. 아직까지는 경쟁 업체인 아마존 웹 서비스, AWS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긴 하지만 향후 3, 4년은 적자를 감소하더라도 아주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워밍업이었고요. 구글이 진짜로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순다 피차이 구글 CEO는 구글을 기존의 모바일 퍼스트에서 AI 퍼스트 회사로 바꾸기 위한 전사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실제 구글 I/O 2021 행사에서는 AI 인공지능 모델 람다와 신규 검색 엔진인 멈을 공개했습니다. 이외에도 협업 도구 스마트 캔버스와 3D 입체로 영상 통화가 가능한 프로젝트 스타라인, 그리고 AI가 전반에 적용된 구글 맵과 쇼핑, 어시스턴트, 포토 등 다양한 서비스도 내놨습니다. 이렇게 구글이 엄청나게 많은 서비스를 알려줬는데 저는 이렇게 많은 서비스 중에서 람다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람다는 어떤 주제든 사람처럼 대화할 수 있는 AI 언어 모델입니다. 기존처럼 일부 학습된 정보만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가진 사람처럼 정말 자연스럽게 저희에게 말을 건넵니다. 자연어 모델의 학습 범위를 기존의 텍스트에서 확장해 이미지, 오디오, 그리고 비디오 데이터까지 다양한 정보를 학습하고 합성할 수 있는 멀티모달 모델을 통해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멀티모달 모델이 발전하면 텍스트와 이미지, 지도 정보까지 거의 모든 정보를 동원해 하나로 통합된
그런 견색 결과물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풍경 아름다운 길을 찾아줘 라고 검색을 했다면 기존에는 단어 따로, 지도 따로, 이미지 따로 이렇게 검색을 했지만 이제는 이렇게 말만 하면은 AI 모델이 알아서 저에게 제일 잘 맞는 그런 정보를 알려주게 됩니다. 즉 저보다 저를 더 잘 아는 그런 AI가 오는 셈이죠. 이처럼 좁은 의미의 인공지능 ANI를 넘어 인간처럼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며 해결책을 찾아내는 범용 인공지능인 AGI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AGI가 발달한다면 미래엔 영화 아이언맨에 등장하는 자비스처럼 AI 비서를 누구나 부릴 수 있는 시대를 구글이 열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만 들으면 구글이 만능인 것만 같은데요. 물론 변수도 있습니다. 바이든 정권이 들어선 이후 빅테크 때리기는 구글에게 가장 큰 위협 요인입니다. 미 상원에서는 구글과 애플이 앱스토어를 통해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게 독점에 해당한다 라는 금지 법안을 미 상원에 발의했고요. 이와 관련해 지난 8월에 한국 국회는 구글 갑질 방지법을 통과시켜 세계 최초로 인앱 결제 의무화를 받기도 했습니다. 피차이 CEO의 리더십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피차이가 지나칠 일만큼 신중하고 이를 통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그런 비판에 직면해 있는 것인데요. 미국의 36개 주 정부로부터 반독점 소송을 당하고 내부에서는 주요 인사들이 속속 이탈하면서 구글에게 위기가 아니냐 그런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구글은 건재하다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금융정보업체 CFRA는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올 3분기 매출을 617억 5,600만 달러로 지난해 대비 34%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마케터는 올해 연말까지 구글이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할 것으로 봤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AI 인사이드를 실현하며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는 구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구글은 AI와 머신러닝, 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거의 모든 기술 분야에서 경쟁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풍부한 미래 먹거리를 보유했다는 측면에서 구글의 지속 성장에 아주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개발하면서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는데 이때 찾아보면 구글이 거의 모든 분야에서 아주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앞으로의 성장도 더욱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미국 최대의 이커머스 업체 아마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아마존의 창립자이자 전 CEO인 제프 베조스의 우주 여행이 정말 핫한 이슈였죠. 베조스의 아마존과 베조스 이후의 아마존에 대해 저희가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밀바!